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깊은홍달이고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매일 아침 이제 고사성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목도요. 오늘 매일 아침 고사성어가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개할 고사성어는요. 관포지교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자, 밑에 보면 설명이 있을 텐데요. 일단은 고사성어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실려 있는지 다뤄보도록 하죠. 테스트 겸 제가 이틀 전에 강의 영상을 하나 나눴는데요. 그걸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사성어라고 하는 말은요. 고사, 옛 이야기, 옛날 벌어졌던 사건들, 주로 역사 이야기가 많아요. 그로부터 성어, 만들어진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사성어에는 늘 이야기가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눌 관포지교에는 어떤 이야기가 실려 있느냐? 관포지교는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오늘날에는 서로를 잘 알아주는 친구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먼 옛날 제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제나라에 관중이라는 인물과 포수가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자라서 다른 인물을 섬깁니다. 지금이야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진 않겠지만 이 당시에는 임금을 섬겼던 시대였고, 그러다 보면 다음 임금이 될 만한 인물들을 섬기는데 관중과 포수가가 서로 다른 인물을 섬겼던 거죠. 제나라의 군주 자리를 두고 다투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관중과 포수가는 서로 적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쉽게 말하면 왕자를 섬겼던 거죠. 원래 책에서는 공자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임금들 가운데는 무슨 공이라고 불리는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관중과 포수가가 안타깝게도 서로를 적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결국은 포수가 쪽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관중은 패배했으니 포로가 되어 끌려오죠. 자, 근데 이 포수가는 군주에게 관중을 추천합니다. 비록 적으로 싸웠지만 큰 일을 하려면 관중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군주를 설득하는 거죠. 이 포수가의 추천 덕분에 관중은 포로에서 풀려나서 재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관중은 실제로 훌륭한 재상이 되어요. 재상은 옛날 관직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관리를 말하죠. 관중이 얼마나 훌륭한 재상이었는지 관중은 제나라 환공, 이 당시 군주였는데요. 그를 패자, 으뜸이 가는 군주로 만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자 표현을 좀 아는 친구가 있다면 패자, 패배한 사람을 나타내는 말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한자가 다릅니다. 이때 패자는 패배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임금들을 억누르고 아주 큰 권력을 가진 임금을 이야기하죠. 바로 관중덕택의 제환공이, 제나라 환공이 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중덕택에 이 제나라가 천하의 으뜸이 가는 나라가 되었죠. 사람들은 관중의 훌륭함을 칭찬했습니다. 관중덕택에 임금도 패자가 되었고 제나라도 으뜸이 되었다. 그렇지만 둘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사람을 알아보는 포수가를 더 칭찬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훗날 관중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실려 있어요. 생하자 부모, 지하자 포자야. 생은 나타는 뜻이죠.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였지만 지아자. 지자는 알아준다는 뜻이죠. 나를 알아주는 것은 포수가였다. 그래서 관포지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관중과 포수과의 사이 관계. 여러분에게도 포수과 같은 친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자로는요, 나를 알아주는 친한 친구를 지기라고 말합니다. 만약 정말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크게 이름을 날린다면 또 다른 둘만의 사자성어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제 별명이 깊은 옹달이죠. 옹달과 제갈량이 친한 친구가 된다면 이런 말도 가능하겠죠. 달량지교. 여러분에게 있는 친구와 함께 또 다른 말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교환 첫 페이지에 있는 관포지교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써보죠. 관포지교는 그래서 지금도 친한 친구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관은 바로 관중, 제 나라의 유명한 재상이었던 관중을 말합니다. 포는 포수가를 이야기해요. 관중의 친구였고 끝까지 관중을 믿고 지원해 주었던 인물이죠. 관포지교, 지자는 무엇무엇의 라는 뜻입니다. 교자는 사귐. 친구 관계를 보통은 이야기하기도 해요. 천천히 한번 써보죠. 저는 한자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냥 글자 그대로 관포지교라고 하는 말을 익히는 것도 괜찮겠지만 직접 손을 들어서 써보면 글자를 더 잘 익힐 수도 있고요. 더불어 쓰는 힘을 여러분 더 기를 수도 있습니다. 쓰는 힘이 중요하거든요. 요즘에는 연필을 손에 쥐고 잘 안 쓰죠. 근데 천천히 쓰다 보면 쓰는 힘이 기를 수 있고, 그리고 공부할 때 늘 펜을 손에 들고 메모하는 연습을 들으세요. 그래야 좋습니다. 또박또박 써보죠. 여러분 가운데 한자 쓰기가 익숙한 친구들은 잘 쓰겠지만, 예를 들면 관자나 포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잘 안 쓰이는 글자기도 하고 글자가 좀 복잡하기도 하죠. 복잡한 친구들은 한번 화면을 봐주면 좋겠습니다. 관자랑 포자는 한번 천천히 제가 써볼 테니 잘 쓸 수 있는 친구는 그냥 쓰면 되고요. 어려운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같이 써보겠습니다. 일단 관자부터 한번 써보죠. 관자는 위에 있는 요 부분부터 씁니다. 하나, 둘, 셋. 옛날에는 한자를 쓸 때 부수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부수라고 하는 건 한자의 부분을 나타내는 글자들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걸 다 익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요. 자, 위에 이렇게 썼다면 지붕을 얹어줍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까지 썼다면 그 밑에를 쓰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둘, 셋. 관포지교의 관, 바로 관중이라는 인물의 이름에서 따온 글자입니다. 그 다음 포자를 써볼까요? 자, 포자도 왼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 둘. 여기까지 쓰고요.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엔 밑에 다리를 붙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오른쪽을 쓰면 되겠죠? 하나, 둘.
그리고 그 아래를 채워줍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관포지교의 주인공 관중의 관자와 포수가의 포자를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쓰는 시간을 이제 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썼겠다라는 감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익숙한 정도에 따라 쓰는 정도가 달라요. 혹시라도 관포지교를 다 썼다면 채팅창에 알려주세요. 교환을 두고 맨 끝에 요건 뭔가요? 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네, 맨 끝에 비어있는 칸은 한 번 아니네, 3번이네요. 스스로 써보라는 공간입니다. 즉 따라쓰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따라쓰기를 몇 번 해봤다면 빈칸은 스스로 한번 써보기를 바라는 거죠. 관포지교, 관중과 포수가의 사이, 친한 친구. 근데 먼 옛날 관중을 알아주었던 포수가의 이야기에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소개합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가 더 궁금한 친구들은요, 사기라는 책을 읽으면 됩니다. 근데 사기는 굉장히 길고 어려운 책인데요. 그 가운데 사기열전, 구체적으로는 관안열전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여기에 이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줄글보다는 만화가 편한 친구는 만화로 읽는 사기가 있습니다. 이희재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많이 봤던 그런 인물일 텐데요. 그 분의 만화를 봐도 되겠습니다. 다 썼네요. 그렇군요. 네, 다 쓴 친구들 혹은 다 못 쓴 친구들 괜찮습니다. 자, 뒷페이지 오늘 관련돼 있는 다른 한자 표현들을 여러분 익혀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관포지교라고 하는 사자성어, 고사성어도 다루었지만 관련돼 있는 표현들도 다루겠습니다. 앞에도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고사성어는 옛 이야기로부터 만들어진 거라면 사자성어는 그 옛 이야기가 없더라도 4글자로 만들어진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표현들도 좀 관련되어 있는 걸 익히려고 합니다. 첫 번째 표현은 우정입니다. 다 못 쓴 친구들도 다 못 쓴 건 내버려 두고 뒤로 넘어와서 이 페이지에 있는 표현들 한번 써보죠. 우정, 친구와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란 뜻이죠. 여러분에게도 아마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새 학기를 이제 좀 있으면 시작할 텐데 이제 좀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반배정이 잘 될까?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우정이 중요하죠. 자, 두 번째 표현은 지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지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음자는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소리란 뜻인데 이것도 고사성어 가운데 하나예요. 옛날에 백아와 종작이라는 인물이 있었답니다. 백아가 검은고를 연주하는 백아라는 인물이 종작이 이게 좀 문장이 이상하게 됐네요. 검은고를 연주하는 종작이가 이 백아의 마음을 훤히 알았다고 합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근데 맞아요. 백아가 검은고를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종작이가 그 친구고 백아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인물인 거죠. 자, 근데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백아의 연주를 종작이가 잘 듣고 그랬는데 근데 종작이가 죽자 백아가 검은고 타는 걸 그만뒀대요. 지음,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여기서 백아절현이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친구가 사라지자 검은고 줄을 끊어버렸대요. 그래서 지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표현 수어지교, 물과 물고기의 관계라는 뜻으로요.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 나눈 말입니다.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죠. 이 세 표현을 여러분 써보겠습니다. 친구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우정,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지음, 그리고 또한 소중한 관계, 수어지교. 그래서 여러분 고사성어 가운데는 무슨 지교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밑에 제가 표현했는데요. 친한 친구, 소중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질환지교, 막역지우, 문경지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 천천히 한번 써보죠. 아마 우정 같은 표현들은 여러분들이 고사성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우정은 친구 사이의 마음. 지음은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아마 들어본 친구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자는 알다. 그래서 아는 사람을 지인이라고 하죠. 음은 소리. 그래서 우리가 음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지음은 소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그런 뜻으로는 잘 안 사용되고요. 지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근데 굉장히 고급진 표현이죠. 저 사람이 내 지음이야. 아는 사람은 그래?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구나 할 텐데 전혀 이 표현을 모르는 사람은 지음? 지음이 뭐지? 뭘 지었다는 글쓴이야? 뭐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죠.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도. 그리고 수어지교. 수어지교. 앞에 관포지교가 관중과 포수가의 관계였다면 수어지교는 물과 물고기.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삼국지라는 책 속에 유비와 제갈량의 사이에서 나온 말이죠. 천천히 한번 쭉 써보죠. 관련된 한자 성어들을 혹은 한자 표현들을 소개할 텐데요. 네, 이 시간은 고사성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한자를 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학교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한자 쓰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한자 쓰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자 표현들은 익혀두면 좋은 표현들이 많은데 그 표현들을 그냥 듣고 넘기기보다는 앞에서 이야기했듯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한번 써보세요. 속도가 다를 테니까 다 쓴 친구도 아마 있을 거거든요. 수어지교까지. 근데 못 쓴 친구들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천천히 한번 써보고요. 쓰면서 혹시라도 앞에 관포지교의 관자와 포자는 썼는데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에 있는 글자보다는 덜 복잡하기 때문에 따로 써보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중간중간 어려운 글자가 있다면 네, 이야기해줘도 좋습니다. 우정, 지음, 수어지교 요 세 표현을 소개하고요. 약간 오늘 첫 시간에서 시간이 조금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마지막 표현. 자, 세 번째 표현, 세 번째 장에 있는 표현도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표현은
여러분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이게 한자 표현이어서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절친. 절친은요, 다 뜻을 알죠? 아주 친한 친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절친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그리고 절친으로 삼는 그 친구는 왜 절친이었을까요? 그 가운데는 앞에서 표현했던 지음,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구구절절 자세히 털어놓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거야 해서 지음인 친구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쓸 표현은 신의, 믿음과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관주가 포수가는 신의를 나눈 사이였죠. 믿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는 올바름, 친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의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표현은 중마고우. 이 중마고우도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자로는요, 중마, 대나무로 만든 말을 함께 타고 놀았던 오랜 친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말놀이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뭐 그런 거 안 해봤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이 빗자루 긴 거 있거든요. 긴 빗자루를 그걸 타고 놉니다. 뭐 타고 논다는 건 뭐 이렇게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말처럼 흉내 내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옛날에는 대나무로 말을 만들었대요. 그걸 타고 이제 같이 놀았던 어린 시절 친구를 뜻하고요. 그래서 중마고우는 어린 시절 함께 놀며 성장한 친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날 친한 친구와 친하게 노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래서 뭐 방학 때 그죠? 만나가지고 놀이터에서 놀고 뭐 신나게 놀았던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와 오래도록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계속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중마고우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또박또박 여기까지 써보죠. 첫 번째 표현 절친, 두 번째 표현 신의, 세 번째 표현 죽마고우. 보통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 이제 오늘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침이라서 여러분의 마이크와 카메라를 켜놓지 않습니다. 이제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면 여러분의 쓰는 속도를 제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떨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너무 빠르진 않았을까?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쓰는 속도가 이제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한자가 익숙해가지고 사실 오늘 다룬 표현 가운데 조금 한자 공부한 친구들은 처음 보지 않는 표현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한자 좀 공부했으면. 근데 한자를 전혀 공부하지 않았고 막 고사성어 같은 것도 전혀 모르고 그러면 쓰는 모든 글자들이 낯설고 다 처음 쓰는 글자들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까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단어만 보면 오늘 익히는 단어는 아주 낯선 단어는 아니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소화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박또박 써보죠. 혹시 다 쓴 친구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손이 빠른 친구들은 엄청 빨리 바바바바박 써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진행했는지,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쓰는지 궁금합니다. 학년도 다 다르잖아요. 절친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때 절자가 매우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실하다 할 때 절자예요. 아주 절실한, 그리고 나에게 아주 소중한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를 절친이라고 하죠. 친자는 친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도록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친구라고 하죠. 신이, 신자는 믿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라고 할 때 이 신자를 쓰죠. 의자는 의로움.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는 죽마고. 죽자는 대나무란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소개할 수도 있지만 파죽지세란 말이 있습니다. 대나무가 쪼개지듯 쫙쫙쫙쫙 거침없이 나아가는 걸 파죽지세. 마는 말이란 뜻이죠. 죽마는 그래서 대나무 말. 고우는 고자는 오랜. 그래서 오래도록 살았던 동네를 고향이라고 하죠. 우자는 우의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다 혹시 쓴 친구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30분 정도에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쓰는 속도 그리고 쓰는 정도가 궁금하긴 하네요. 다 썼어요? 하영 손이 빠르군요. 네. 다 못 쓴 친구는 어느 정도까지 썼을까 궁금하네요. 다 못 쓴 친구들은 사실 요 한 30분의 시간 동안 다 쓰면 좋고요. 못 써도 상관없습니다. 못 쓴 건 나중에 써도 되고요. 그리고 혹은 이걸 과제처럼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고사성어를 익혀가면서 하나하나 비슷한 글자들을 또 익혀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못 쓴다 하더라도 걱정하진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글자를 통해 만나면 되겠죠. 자, 여러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못 쓴 친구들은 다 못 썼다 하더라도요. 다시 말하지만 부담 갖지 말고요. 자, 오늘은 관포지교, 관중과 포수과의 사귐에서 만들어졌던 친구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을 익혔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정, 지음, 그리고 또 다른 관계인 유비와 제갈량의 수어지교, 절친, 신의, 중마고우까지 다루었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또 다른 고사성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